동양적인 사상이라는 것들은 결국엔 그 자연스러움이지 않을까?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움들,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그거는 네거티브한 거야 혹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아 나와 공존할 수 있구나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건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거를 배척해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아 나랑 다르지만 그들도 같이 존재할 수 있다.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들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이 시대가 분명 변해가면서 이제는 사물과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어떤 관계성들, 결국엔 그런 사물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예승입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온 지금 아나이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왜 어떤 관심으로 왔는지 그게 가장 궁금했었어요. 대학교 때 몇 명 선배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관심을 갖게 됐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싶고 배우고 싶고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도 뭔가 전통 예술에 대한 조금 궁금을 해가지고 한국 무용을 배우게 됐어요. 책을 공부하는 것 말고는 몸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었고, 예술을 어떻게 보면 놀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 보지 못했던 것들 다른 방식으로 느끼게 됐어요. 다른 문화를 알게 된다는 것들이 잠깐은 여행으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공부를 해가고 또 그거를 취미라는 방식대로 몸으로 익혀가고, 지금 제가 작업을 해가는 방식하고 너무 똑같은 방식으로 제 작업은 미디어를 이용한 작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크라운 파운틴이라는 그 밀레니엄 파크에 있는 하나의 조형물이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파사드에 한 명씩 뜨고 나면은 웃음을 가지면 거기서 물이 슉 나오는 건 거예요. 어린애부터 어른들까지 막 그 물을 맞으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건 거예요. 그냥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맞는 거에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 자체가 저는 이게 또 다른 방식의 예술이겠다 라는 생각이 좀 딱 들게 됐었어요. 이전에서는 어쩌면 미디어라는 그 매체 자체를 너무 자신하고 다른 매체로 느껴지는 사람들도 많았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 미디어 매체를 다루고 공부를 해가면서 폭력적인 부분에서부터 긍정적인 부분까지 많은 것들을 섭렵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성한 소문이라는 그 와일드 루머라는 그 작업 자체도 아크 형태의 스크린을 갖고 있어요. 밖의 스크린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게 하나의 현상 같은 것들로 보이지만 어떤 부분은 실제 오브젝트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어떤 건 다른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되게 재밌었던 건 제 모습이 거기에 투사돼서 제 섀도우들의 영상들을 인식을 시켜놓고 사람들이 지나감에 따라서 그것들이 저를 드러나게끔 하는 것들이었거든요. 내 걸음과 그 스크린에 인식되는 것들이 같다고 인식이 되다 보니까 내가 저기 나오나 보다라고 인식을 하다가 어느 순간 그 그림자는 나네? 그리고 다른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식의 오류 같은 부분들, 동양이 가진 어떤 철학적인 부분들, 그런 순환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과 결국엔 접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미디어를 공부해가는 그 방식들도 모르는 매체들로 확장되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가다 보면은 사실 되게 끝없는 미로 속에 이렇게 빠져가는 건 거예요. 그 과정이 뭔가를 모르는 걸 탐구해가는 그 자체가 동양화를 배웠을 때 그 감정하고 되게 맞닿아져 있더라고요. 동양에서 생각하는 사유의 방식들이 지금의 미디어의 세상들을 바라보는 방식들하고 많이 맞닥뜨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무용에서는 많이 들어가 있는 특징들 중에 자연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인간과 자연, 동작을 물 흐르듯이 아니면 바람을 불면서 화분이 움직이는 것, 아니면 새처럼 움직이는 것, 그것을 다른 춤에서 찾지 못했던 것이었는데 참 흥미로웠어요. 동양적인 사상이라는 것들은
결국엔 그 자연스러움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런 자연을 바라보는 새의 모습, 뭐 나무가 흔들리는 모습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하셨을 때 되게 한국이라는 것들 혹은 더 넘어서서 이런 동아시아의 이런 철학적인 부분들을 정말 몸으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되게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춤에서 느꼈던 그 자연스러움과 그것 속에서 느끼는 어떻게 보면 흥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배워가고 만들어 간다는 표현이 저는 딱 와닿는 게 결국 저도 제 방식대로의 예술의 방식을 찾은 것 같고 그 예술의 방식대로 이것들을 감각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 자유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동양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네. 그러니까 동양화를 봤을 때 그림자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섀도잉 쓰시면서 네네. 표현하려고 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동양은 그 시간과 공간이 정말 순환되고 있고 가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림자를 그리지 않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림자라는 것들은 어느 진짜의 하나의 주체가 있으면 그거에 대한 허상으로서를 사실은 서양에서는 많이들 느끼잖아요. 근데 저는 과연 이거 자체가 주체가 될 수 있고 어쩌면 주체와 객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 자체가 어쩌면 우리 자체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 것은 이렇게 그림자와 뭐 예술을 하는 사람과 예술을 보는 사람들의 시각 어떻게 다른지 예술을 하거나 예술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영하게 되는지 그 과정이 참 흥미로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그렇죠. 봐주시면 감사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있어요. 이 자체가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움들 결국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는 그거는 네거티브한 거야 혹은 잘못된 거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이 나와 공존할 수 있구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모르는 무엇도 같이 존재하고 있겠다. 근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공생이라는 부분들 다른 시각이 있다는 것과 네. 다인에 대한 인정 맞아요. 결국에 그런 맞아요. 과정이죠. 예. 네. 제가 작업의 일부분 중에 산해경이라는 거를 쓰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포켓몬에 나오는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산해경에서부터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오는 건 거예요. 그 산해경이라는 부분들이 단지 기괴스러움에서의 오는 어떤 임팩트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너무나 다 다르게 생긴 뭐 가슴에 구멍이 뚫렸거나 아니면 정말 팔이 길거나 그것들을 서로가 네거티브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건 거예요. 나와 다른 존재라는 거를 배척해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랑 다르지만 그들도 같이 존재할 수 있다? 동양 철학에서 중심적인 부분이 하나인데 서양에서는 대부분 우리 알고 있는 것들 뭐 이분법적 것들이 많은데 동양 철학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과정을 속에서 그런 관계망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런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또다시 재발견할 수 있고 또다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매체로도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작업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를 조금 보여준 하나의 현상 같은 모습들 그 기계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결국 우리가 사회를 지금의 미디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전 좀 사유하고 싶었던 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는 어떤 좁은 시각과 견해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들을 각자가 인정하면 어떨까? 지금의 시대는 어쩌면 서로의 다른 점들 그것들을 조금 바라보는 한 걸음 물러가서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좀 마음의 여유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저는 너무 많이 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시각으로서의 외국인으로서의 한국에 머물고 있잖아요. 한국을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왜냐면 제가 생각하는 동양의 어떤 철학적인 그런 이해와 그것들이 몸에 배어 있는 어쩌면 그 DNA에서부터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냥 이 자연스러운 그런 동양을 어쩌면은 경험하고 있다는 저랑은 또 다르게 저는 발화시키고 있다면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뭐가 차이가 있을까?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신기했던 부분이 사람들의 관계를 맺는 방식? 한국에서 그 유교의 영향을 하에서 사람들이 항상 뭐 선배, 후배, 선생, 제자 이런 과 같은 서로가 다른 관계 그 위치? 사회적 위치 속에서 관계를 맺는데 처음에는 계급적이고
어느 정도 권위주의적인 느낌까지 있었는데 그것을 그 시간을 지날수록 이런 관계들 안에서 뭔가 호혜 그리고 협동이라는 것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다른 시각 한국에 대해서 그리고 나의 사회에 대해서도 또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많이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뭐 보이는 것들 넓어졌다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았고 그리고 작가님도 세계관, 작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하는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뭐 상생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공생에 가는 관계들을 제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느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앞으로의 삶과 방식들에 대해서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저는 조금 생각을 하게 되게 돼요. 근데 그게 과연 인간과 인간만의 관계들이 아니라 기술 기반의 이 시대가 분명 변해가면서 이제는 사물과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어떤 관계성들, AI 발전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이런 속에서 분명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을 하나의 센터로 보고 나머지를 배척해야 하는 관계들이 아니라 자연과 관계 맺음을 갖는 것처럼 결국엔 그런 사물들과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갈 수 있을까? 저는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작업을 해가고 싶어요. 작가님을 통해서 저도 또 다른 시각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 결국 인간은 다 똑같구나. 알아가려는 그 호기심이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존재 속에 머물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돼서 전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로원의 크리에이터 이혜승입니다.